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9강 5. 계약의 해제 소단은 3. 해제권의 행사 4. 해제의 효과 5. 해제권의 소멸 그리고 6. 계약의 해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해제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자, 해제권의 행사에 대해서 보면 해제권의 행사는 특별한 어떤 형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해제한다고 상대방한테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 이거는 뭐 구두로도 가능하고 서면도 가능하고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만 하면 됩니다. 자, 다만 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되 이 해제의 의사표시. 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요때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제하면 바로 조급해서 무효로 하는 건데 어떻게 조건을 붙입니까? 그리고 기한도 붙일 수 없다. 바로 무효가 되니까 기한도 붙일 수 없습니다. 자,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지는 못하는데, 자, 원칙적으로 철회를 못하는데, 다만 상대방이 해제의 철회를 승낙을 하면, 자, 상대방이 승낙하는 경우에 한해서 철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단서 조항이 있는 것들은 중요한 겁니다. 원칙과 단서를 알면 바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 예를 들어서 해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하며 조건을 붙일 수 없고 기한을 붙일 수 없다. 그리고 해제 의사표시는 조건 기한과 마찬가지로 철회할 수 없으며 이거는 상대방이 승낙하여도 철회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틀린 제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하고, 자, 해제권의 불가분성은 뭐냐면, 자, 이게 일방, 어떤 당사자 일방이 있고 상대방이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 상대방이 하나가 아니라 여기는 A 하나인데 여기 B, C, D 이렇게 여러 명인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해제는 그 전원에게 하든가 아니면은, 자, 그 전원 또는 전원으로부터 하든가 전원에게 하든가, 예, 그게 해제의 불가분성입니다. 당사자 1인에 대해서 소멸할 때는 어느 한 사람에게 소멸했을 때는 다 소멸한 겁니다. 자, 해제의 불가분성. 자, 해제 효과. 그러면 해제를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나?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취소하고 비교해 갖고 잘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자, 해제 효과 크게 보면, 자,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나오고 동시 이행 관계까지 한 4개 정도로 나오는데, 첫 번째 해제를 했어. 원상해서 계약시로 들어가서 소급해서 그냥 무효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계약이 소급적으로 뭐가 된다? 효력이 없는 거 되는 거니까 실효. 예, 실효. 무효라고 그러지 않고 무효화라고 그럽니다. 무효화. 실효,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약이 과거로 돌아가서 효력이 없어지고. 자, 두 번째는 계약이 과거로서 없어지는 거니까 뭘 해야 되냐? 원상 회복을 해놔야 됩니다. 서로 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원상 회복. 자, 원상 회복 의무 발생하고, 자, 어느 한쪽이 해제의 사유를 제공하면 상대방이 해제를 했어. 손해본 게 있잖아.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쌍방이 서로 해제의 원인을 제공해서 쌍방이 다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네 번째, 쌍방이 서로 원상 회복 의무하고 손해배상 서로 부담할 때야. 그때는 동시이행을 해야 돼. 그래서 서로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은데, 자, 계약이 과거로 올라가서 실효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갑이 있어요. 주택이 있어. 그리고 을이 있습니다. 매도를 했어. 자, 매도를 하고, 그래서 계약금을 지불을 했어요. 근데 사정이 있어갖고 등기를 먼저 올린 거야. 자, 등기를 먼저 했어. 근데 잔금을 안 치러.
그래서 갑이 해제를 한 겁니다. 등기를 했는데 잔금을 안 쳐서 해제를 했어. 그럼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니까 을은 등기가 당연히 일로 넘어와야겠죠. 일로 넘어와야 되는 거야. 자, 넘어온다는 얘기는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권의 효과설에 의해서 이런데, 만약에 을이 그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하다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워, 사람들이. 아, 원상복구 해내려면 이렇게 해야지 소급적으로 실효됐으니까. 뭔 얘기냐. 자,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등기가 된 거야. 자, 등기.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을이 병에게 잔금도 치르기 전에 또 매도했어. 매도하면서 등기까지 넘겨준 거야.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 경우에 등기를 한 다음에 갑이 해제를 하면 등기가 앞섰잖아. 그러면은 병은 선이든 악이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 제3자의 이익을 해야지 못하니까. 소급하더라도 권리를 해야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해제권을 행사했어.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해제권을 행사했어. 행사. 그리고 말소 등기. 요 시간이 있을 거야. 요 사이에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야. 요 사이에. 자, 요 사이에 이제 등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말소 등기 이후에 등기가 이루어지면 의미가 없어. 그럼 을에서 병으로 이전이 안 돼. 왜? 갑의 걸로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전이 안 되고, 설사 되더라도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 취득을 못 해요. 그 이후에는. 자, 해제권 행사하고 말소 등기, 원상 복구하기 전에 그때 등기를 한 거야. 이 경우에는 둘로 나뉘어요. 병이 해제권 행사한 걸 알고 있으면, 자, 악이면은 소유권 취득을 못 하는 거야. 그러나 병이 해제권 행사한 걸 몰라. 선이야. 그러면 병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합니다.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계약의 해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데, 취소권에서 우리 배운 거 있었죠. 취소권에서 을이 사기 강박을 했을 때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것도 여기 적용이 되는데, 을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그때는 취소권이에요. 한번 리뷰, 복습하는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병은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야. 아무리 등기를 하든 말든 뭐 선이든 뭐든 간에 보호를 못 받아.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해제를 하는 거라고.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이고, 이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니면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갑이 미성년자인 것도 아니고 유효한 법률행위였을 때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상대방이 을이 어떠한 해제 사유를 제공했을 때, 그때 갑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계약의 소급적 효력, 실효. 두 번째, 원상 회복 의무가 있죠. 원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 서로가 원상 회복을 해야 돼. 이건 뭐 선이든 악이든 상관이 없어. 해제한 자든 해제당한 상대방이든 다 원상 회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 지불을 했는데 갑이 을이 잔금, 등기 빼고 이제, 자, 잔금하고 중도금과 장등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최고를 해요. 몇 달 며칠까지 잔금, 중도금 안 지불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 이러면 이 해제에 의해서 그 소급적으로 실효가 되고, 원상 회복, 계약금 받은 게 돌려줘야 돼.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이 아니야, 이때는. 그건 해약금 해제를 한 거기 때문에 돌려주고, 손해받은 게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매매를 배울 때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해제했을 때는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받은 게 있으면 그 손해를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원상회복 의무. 첫 번째, 원상회복 의무는 선이든 악이든 모두 원상회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원물 반환, 원래의 물건을 반환하는 거예요. 자, 이전 등기가 됐다면 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되고, 점유한 게 있다면 점유도 넘겨주면 되는 거고, 계약금 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면 돼. 자, 원물 반환인데, 금전의 경우에 받은 급부 전부를 서로 반환을 하는데, 금전의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까지 쳐서 줘야 돼. 합의부터 이자. 반대로 우리 그 계약하고 그 이전 등기를 받고 점유를 했다면 그 점유하면서 받은 그 사용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익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해서 받은 이익하고 이자가 있다면 상계 처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원물 반환이 원칙이다. 그리고 원물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자, 주택을 점유받아 쓰는데 이게 멸실 훼손됐어. 그럼 달려줄 수가 없죠. 원물을 반환해야 되는데 원물을 줄 수 없는 경우는 금액, 가액으로 변상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인정합니다. 학설상. 그리고 노무를 급부받은 경우에는 일하는 걸 급부받았어. 그럼 내가 가서 일해줄 수는 없잖아. 그때는 돈으로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가액 반환, 가격 반환도 인상한다. 자,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는 거. 자, 손해배상 청구. 해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소급조 실효와 더불어 손해받은 게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이행이익의 배상과 실내이익 배상을 선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내가 손해받은 게 있으면 이행이익이 크면 이행이익 신청하면 되는 거고, 실내이익이 크면 실내이익을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되고, 두 개, 자, 갑과 을이, 자, 이 상태를 보자고요. 자, 매도를 해서 계약금 받은 상태에서 등기하고 점유를 먼저 이전해 줬어요. 자, 이 경우에 잔금과 준도금 을이 지급을 안 하니까 계약을 해제했어. 자, 그 경우에는 갑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이자 주면 돼. 그리고 을은 등기, 점유 다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손해배상 한 게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 그렇게 서로 쌍무적으로 돌려줄 게 있을 경우는 그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해서 동시에 서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자, 계약금, 이자 돌려주는 거하고 등기, 점유 돌려주는 거는 동시이행인 거예요. 그 사이사이 이제 서로 손해배상할 거 있으면 같이 손해배상 동시에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취소하고 해제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수험생들이 이거 뭐 헤매는데 이거 한번 정리 한 번만 하면 이건 이제 아주 쉬워. 옛날에 우리가 취소를 배웠고, 그 취소는 취소권자가 하는 거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자, 취소. 해제는 해제 사유가 있을 때 지금 하는 거야. 법정해제, 약정해제. 약정해제는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지만 법정해제, 법에서 정한 대로 어떤 사유가 발생, 이행불능, 이행지체 뭐 이랬을 때 하는 건데, 취소는 취소권자가 하는 거예요. 과거로 소급해서 없던 걸로 하는 건데, 이거는 모든 법률행위야. 이건 법률행위에서 하는 거고, 미성년자, 특히 미성년자가 행위 무능력자가 했거나 아니면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 취소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하는 거고, 해제는 계약에 있어서 해제권이 발생했을 때인데, 자, 이제 보자고요. 자, 취소하고 좀 우리가 해제를 좀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자, 취소는 발생이 어떻게 하냐? 이거 법률의 규정이 딱 돼 있어.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해갖고, 행위 무능력자하고 행위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나 취소, 사기, 강박 그 외에는 없어요. 자, 그러나 해제는 서로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약정 해제도 가능하고, 법정 해제도 가능해. 이건 법정이라고 그랬죠. 법률에 의해서도 가능해. 약정, 법률 다 가능해. 해제는. 자, 두 번째. 이해 후에.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언제 발생하냐고. 자, 이행을 했다면 이행 후에. 자, 이행 후에는 어떤 의무가 발생하냐? 취소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해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취소니까 부당한 이득이 돼서 반환 의무가 발생해. 다만 행위 무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 한도내에서 반환이야. 그러니까 미성년자하고 거래할 때는, 법률행위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해제 같은 경우는 원상회복이야. 원상회복 의무. 만약에 이 계약을 미성년자하고 했다면 그거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성년자 입장에서. 해제 사유, 물론 해제 사유도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더 큰 거예요.
자,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비교해보면 취소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해. 법률에서 규정이 있어서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당이득만 반환하면 끝이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니까. 근데 해제 같은 경우는 손해받은 게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제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취소나 해제나 모두 이 두 개는 다 형성권이야. 두 개 다 형성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취소권자나 해제권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소 또는 해제가 되는 형성권입니다. 그리고 10년의 제척기간이 있고, 자,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건 공통이야. 자, 소급, 무효, 공통.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 교재에 다 있습니다.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교재를 참고해서 한번 정리를 싹 해주면 취소하고 해제는 헷갈릴 게 없습니다. 자, 다음 해제권의 소멸에 대해서. 그러면 해제권은 언제 소멸을 하냐? 해제권을 행사하면 소멸하겠지. 이미 해제권 해제했는데 뭐 해제권이 남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상대가 그 최고를 해서 이행하라고. 근데 이행을 해버린 거야. 그래도 해제권 못해. 이행을 해줬는데 무슨 해제권이 발생해. 자, 일반적인 소멸 사유로는 뭐 해제권 포기, 제척기간 뭐 이런 게 있는데, 채무자 이행, 이행의 제공, 해제권 실효. 특수한 경우가 있어. 자, 이 소멸에 특수한 소멸 사유. 자, 특수한 소멸 사유. 언제 소멸을 하냐? 특수한 경우를 보자고요. 일반적인 거는 이해가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특수한 경우. 첫째, 이행 지체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나? 이행 지체를 했어. 그래서 해제한다고 최고를 보낸 거예요. 언제까지 이행을 안 하면 내가 이제 해제를 하겠어. 자, 그 최고 기간 내에 최고 기간 내에 이행을 해버렸네. 자, 최고 기간 내에 이행을 하면 해제권은 소멸해. 이미 이행이 됐으니까. 자, 두 번째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야. 계약금 수수. 이건 매매에서 좀 자세히 한번 다룹니다. 계약권을 받은 경우. 자,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순간, 중도금 지급부터는 판례상 이행을 한 거야. 아까 이제 이행하면은 소멸한다고. 해제권은 중도금 지급은 해제가 안 돼. 잔금을 아무리 늦게 줘도. 물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자, 세 번째, 상당 기간 해제권 행사 여부를 최고했어. 자, 최고. 해제권을 행사하겠소 말겠소. 며칠까지 답을 주셔. 해제권 행사 여부를 최고를 한 거예요. 자, 할 건지 말 건지. 했는데 최고 기간 내에, 자, 이렇게 최고를 했는데 이 기간 내, 최고한 기간 내에 답을 못 받았어. 통지를 못 받거나 통지를 안 했어. 통지를 못 받으면 해제권 소멸이야. 그 사람이 이 기간 내에 할 건지 말 건지 해줘야지. 이쪽은 답답하잖아. 자, 네 번째,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자, 목적물 훼손. 자, 목적물 훼손. 해제권자가 목적물을 훼손, 반환, 물론 가공, 개초하면 해제권이, 해제의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해제해버리지. 근데 해제권자가 훼손시킨 거야. 그럼 해제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이제 당사자가 수인, 당사자가 여러 명이야. 당사자가 여러 명. 어느 한쪽이 여러 명인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양쪽이 다 여러 명인 경우 있고, 그럴 때는 그중 한 명에게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도 다 소멸하는 겁니다. 자, 해제권의 불가분성하고 연결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해제권은 싹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의 해지. 해제는 일시적 계약, 매매를 생각하면 되고, 매매는 해제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임대차는 해지라고 그래. 보험을 생각하면 돼. 보험, 그러면 보험 해지라고 그래. 해제라고 안 해. 계속적인 거기 때문에 원상 회복할 것도 없어. 물론 손해는 배상할 수는 있지만 원상 회복의 의무가 없고, 해제는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해제에 대해서 해제는 거의 해제하고 유사한데 그 차이점만 좀 아시면 큰 무리 없이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자, 해지는 자, 제일 중요한 게 계속적 계약에서야. 계속적 계약. 해제는 일시적인 계약이었지만 매매, 계속적 계약이니까 임대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차나 보험 같은 거, 계속 다달이 돈 들어가는 보험을 생각하시면 아하, 이해가 빠릅니다. 자, 해제의 의의는 그렇고,
해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장래에 향해서, 과거가 아니야, 소급단에 그 즉시 장래에 향해서 소멸,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해서 소멸하는 거예요. 효력 소멸. 즉 소급을 안 해. 비소급효예요. 비소급효. 과거로 안 돌아가. 현재 해제하는 순간부터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상회복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원상회복 할고 자수할 것도 없습니다. 자, 해제에서는 원상회복 의무하고 손해배상 의무가 있지만 비소급효이기 때문에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는 비소급효라는 얘기는 원상을 회복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순간부터 해제되면서 이 순간부터 무효니까 원상회복 의무 있다 없다? 의무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해지권은 언제 발생하냐? 약정해지권, 서로 계약에서 하든가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해서 약정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법정해지권이 있어요. 법정해지권. 자, 법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부여를 한 거예요. 법정해지권. 어떤 경우? 자, 첫 번째, 임차인이 의사에 반해서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임차인 의사에 반하는 거 하나. 자, 위반해서 반대해서 임대인 마음대로, 임대인이 지 마음대로 보존행위라는 거야. 임대인이 보존행위.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임대인이 지 마음대로 해. 그러면은 더 이상 내가 사용 수익할 수가 없으니까 해지권이 발생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임차인의 차임이 연체됐어. 그러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거야. 아까는 임차인이 해지하는 거고 요번에는 누가? 임대인이 해지하는 겁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안 내니까. 자,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이제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한 경우, 임대차의 경우 역시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한 경우 역시 법정해지권이 발생합니다. 자, 법정해지권. 중요한 거는 법정해지권에서는 뭐가 가능하다? 사정이 변경됐어. 어떠한 사정이 변경. 사정 변경이 됐으니까 이제 해지합시다.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가 판례상 인정이 돼. 이걸 학설도 인정해주고 판례도 인정해줍니다. 그러나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 일시적 계약에서의 해제는 판례가 인정을 안 해. 통설이나 학설에서는 인정을 해주는데 해제는 판례가, 자, 해제는 판례가 인정을 안 하더라.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해지권도 해제권과 마찬가지로 형성권이고 10년의 제척기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을 합니다. 해지권의 행사 방법은 똑같아요. 그냥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되고, 다만 도달을 해야 돼. 해제도 그렇고 상대에게 도달하면 발휘되고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지의 의사표시 역시 철회하지 못하는데 해제랑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허락하면 철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제는 비소급적 무효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관부터 무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만 원상회복 의무는 없다는 거. 자, 원상회복 의무는 없다. 물론 손해가 발생했다면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해제하고의 가장 차이점은 뭐냐면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고 해지는 소급을 안 해요. 자, 그리고 요거는 그 일시적 계약에서, 요거는 계속적 계약에서. 자, 그러니까 소급을 하고 비소급이니까 여기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지만 여기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다만 둘 다 똑같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은 할 수 있고 형성권이고 채척기간이 있고, 그리고 그런 거는 공통점이다 라는 걸로 정리하시면 이 계약의 해지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9강 계약의 해제, 그 뒷부분 해제권의 행사, 해제의 효과, 해제권의 소멸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고, 그리고 6. 계약의 해지, 계속적 계약에서 어떻게 해지를 하는지, 왜 하는지를 공부하였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힘 한번 이렇게 기지개들 한번 피시고 계속해서 좀 힘내서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